유토피아 이세카이. 하루 6시간 노동, 사유재산 폐지, 사형제 반대, 안락사 허용, 화폐제도 폐지, 그리고 피날레. 이것은 금으로 만든 요강이라는 것이다. 1400년대 최초의 라노벨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모어. 바로 유토피아라는 이세카이로 날아갔다가 마왕을 무찌르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의 발자취를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이세계물을 적은 라노벨은 총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발본 제목은 가장 좋은 국가 통치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한 진실이 담긴 황금같은 책자입니다. 줄여서 유토피아라고 부르죠. 1부는 현실세계, 즉 헬영국에서 겪은 썰을 풀고 있고 2부는 이 세계로 넘어간 라파엘이라는 주인공이 유토피아의 인구정책, 군사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우선 이 세계로 가는 트럭에 치이기 전 주인공인 라파엘이 헬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1400년대 영국에서는 딱 집어서 내 땅 혹은 네 땅이라고 말하는 땅도 있었지만 누구나 경작할 수 있는 공유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웬일? 양털로 옷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하자 양털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헬영국의 부자들은 양털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공유지에 앞으로 여긴 내 땅 퇴퇴퇴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빌어먹던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부자들은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땅도 용역업체를 불러서 두드려 패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땅은 내 땅, 네 땅도 내 땅이라는 거죠. 결국 공갈과 협박으로 터전을 잃은 남편과 아내, 과부와 고아, 어린 자식들까지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은 결국 도시로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양털 코인이 떡상해서 모두 양을 키운다면 사람이 먹는 밀을 누가 생산할까요? 모두 양털 가지야 하는 바람에 식량 생산은 바닥을 치고 없는 식량을 사기 위해서는 예전에 배가 되는 가격으로 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양을 기르니까 양털은 좀 싸질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됐으면 이세카이로 떠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양털 가격 담합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가격이 꼬우면 사지 말던가 라는 말을 하면서 매점매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양털을 가공하는 공장에서도 원재료가 비싸서 비싼 가격으로 양털 옷을 팔 수밖에 없는데 양털옷 한 번에 3달치 월급을 털 사람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기 헬영국에서는 결국 땅을 뺏긴 농민들이 불황자가 되고 식량 가격은 미친듯이 뛰어서 사람이 굶는 동시에 공장에서도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거라고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강도, 여자는 매춘. 강도가 들끓는 바람에 감옥은 꽉 찼고 결국 영국 정부는 최후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돈을 훔치면 무조건 사형. 도둑들을 모아서 한 번에 길에서 교수형을 시켜버리거나 신체를 4등분해 효수해버렸죠. 토머스 모어는 이런 미친 헬영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라노벨에 서술합니다.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도둑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부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배고픔에 돈을 훔친 자에게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실업에 의해 가난하게 된 자들을 처형하면 도둑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할 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타락에 빠질 수 없는 유랑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유용한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 모어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첫 단추가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이다. 돈을 없애면 되겠다. 그래, 사유재산을 폐지하자. 그리고 공공창고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굶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특권층의 재산 소유를 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권력자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매간매직과 국고 횡령을 금지하자. 그 세상은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 폐지, 이것 때문에 초창기 공산주의의 도래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또 그와는 별개로 당시의 헬영국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섬에 전이 돼서 5년 동안 살다 온 라파엘 씨를 통해 헬영국이 아닌 이세계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는 이세카이의 제도와 풍습을 소개하며 몇 개 정도는 현 세계에 적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써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분제입니다.
이 세계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역시 처녀이면서 미소녀이면서 노예 신분을 가진 엘프나 수인 여성입니다. 라노벨, 가장 좋은 국가 통치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한 진실이 담긴 황금 같은 책자에도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제가 있는 나라를 왜 유토피아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넘어가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은 조선의 백정처럼 짐승을 도살하거나 내장을 처리하는 일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기 전이된 라파엘 씨가 그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도살과 더러운 노동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노예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싸게 수입해서 쓴다는데 잠깐 이거 인신매매 아닌가? 이것도 넘어가죠. 다음은 이세계인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하지 않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보냅니다. 특히나 인기 있는 것은 공개 강의인데 이것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며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쾌락은 정신적 쾌락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술도 안 먹고 게임도 안 하고 새벽방 공개 강의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취미다. 유토피아가 맞겠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처럼 수도권의 인구의 50%가 살아서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지방도시처럼 소멸되지 않도록 한 도시 안에 6,000가구 이상이 살지 못하도록 유토피아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만약 유토피아 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인구가 태어난다면 경작하지 않은 빈 땅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식민지요? 그래도 더 들어보죠. 그래서 식민지인과 유토피아인들은 서서히 융화되어서 같은 생활 방식과 관습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주민들이 유토피아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그들을 내쫓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은 황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곳에서의 황금과 보석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요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할 때 쓰이는 족쇄 또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 사람들에게 황금과 보석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하루는 다른 나라 대사가 보석을 치장하고 유토피아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예선으로 알고 항구에 구경을 나갔는데 대사는 유토피아 사람들이 자신을 노예로 부른 줄도 모르고 그들 앞에서 으스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황금과 보석들은 유토피아 내에서는 노예의 족쇄로 쓰이며 교역을 하거나 전쟁 시 군자금으로만 쓰이지 유토피아에서는 부를 자랑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1400년대 쓰인 책이라서 지금에 와서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노동정책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 3시간, 점심시간 2시간 쉬고 그 이후에 나머지 3시간씩 일을 하죠. 6시간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냐고 라파엘 씨가 이세계인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세계인은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놈이 없고 누구도 빈둥거리지 않으며 사채업자 같은 자가 없기에 필수품이 부족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령 국가는 다르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개처럼 혹사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생산물들을 공용 창고에 저장해두니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파엘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 빈민도 없고 거린도 없으며 누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인 나라라는 점이 참으로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토피아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병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사제가 찾아와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약을 먹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고 말하죠. 셋째는 종교적 이유로 다른 종교를 사악하다고 비난하거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유토피아의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일 것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은 생계에 대한 근심이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에 시달리지 않고 아들의 실업에 두려워하지 않고 딸의 결혼식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노년 빈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땀 흘려 일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현 세계인 헬령국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동소득에 비해서 부자들이 돈을 버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남들이 이뤄낸 땀의 가격을 모두 빼앗아 먹고는 이들이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의 고통과 수고를 잊고
빈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도록 방치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모어는 이를 두고 이게 나라냐고 쌍욕을 받습니다. 라노벨 유토피아 마지막 구절은 이러합니다.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할 요소들이 많다고 본다 라고 꼬리를 슬쩍 내리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국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는가? 모어는 적어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인가요?